뭘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평택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날 말로는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정체성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들을 풀어가야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정체성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용어를 좀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존재의 본질,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의식과 특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평택학이라는 건 여기다 평택을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평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옛날부터 변치 않고 지켜내려오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어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오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평택학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택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또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음식의 가장 좋은 양념은 공복이고 마실 것의 가장 좋은 향료는 갈증이다. 자, 배고프면 맛있고 음식은 갈증이 나면 물은 되게 맛있다, 이 얘기죠. 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 자, 음식이 도대체 그럼 아까 제가 평택의 정체성, 평택학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음식이 있으세요? 떠오르는 음식. 제가 굉장히 앞에서 막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음식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우리가 어린 시절 한 10살, 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겠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옛날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네. 고래고기가 네. 지금도 부산 가면 고래고기 먹죠. 네. 고래고기 하면 또 뭐 누구 떠오르는 뭐 뭔가가 또 있으세요? 부산이 떠오르실 거고, 음식하면 부산이 떠오르실 거고, 또 자갈치 시장도 떠오르실 거고, 그곳에 계시던 뭐 부모님 또 떠올리실 거고, 그렇죠. 네. 남자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최치선 의원님은 음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 음식. 저희는 부모님이 이북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황해도 설날이면 이제 황해도 김치만두 또 없이 살았을 때니까 범벅 같은 거. 네. 그런 거. 네. 각자 어려서 먹었던 음식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다 기억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음식만 딱 떠오르나요? 아니죠. 음식하면 그 지역이 떠오르고, 일단은 그 지역이 떠오르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르고, 친구가 떠오르고, 되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음식하면은. 이게 바로 음식입니다. 저는 음식하면은, 어려서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엄마가 해주시던 그때는 옥고시라고 그랬어요. 옥고시 아세요? 옥고시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경상도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명절날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항상 이제 쌀을 갖다 이렇게 튀겨 오세요. 뻥 이렇게 튀기는 거. 튀겨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제 한쪽에 튀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물엿을 이렇게 고시죠. 그래서 그 물엿에다가 튀밥을 넣어서 이렇게 막 함지에다 이렇게 막 버무려서 그거를 이게 장기판이 있어요. 집에 장기판을 딱 뒤집으면 이게 네모따랗게 이렇게 딱 됩니다. 거기다가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가 꼭꼭꼭꼭 눌러 담아서 살짝 식으면 엄마 칼로 이렇게 자대고 이렇게 쓸어서 그걸 뒤집어서 이만한 비닐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김 나가면은 다락에다 숨겨놔요. 열쇠로 딱 잠굽니다. 아무 못 먹게. 그러고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이렇게 싹 꺼내서 주시고, 또 착한 일 하면 이렇게 꺼내서 주시고.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먹을 때마다, 지금도 이제 팔잖아요, 그거 먹을 때마다 그때 제가 살았던 그 경상도 그쪽 지역이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막 이렇습니다.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은
그 딱 음식만 떠오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더라. 그 얘기죠. 자, 음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음식은 종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회나 경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스페인하고 모로코는 지중해성 기후가 기후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이쪽이 스페인이고 이쪽이 모로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로 굉장히 비슷한데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음식은 기후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비슷할 것 같지만 여긴 종교에 따라서도 달라요. 스페인은 포도주나 돼지고기 같은 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종교 때문에 포도주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점점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되게 다르죠. 아까 여기 부산이시고 고래고기가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고래고기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먹죠. 냄새 나고 막 이런다고. 경기도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경기도는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 그런 음식이 좀 발달을 했더라고요. 탕평채나 뭐 신설로 이런 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감자 옥수수 많이 나잖아요. 감자 부침, 뭐 옥수수로 먹는 시루떡 이런 게 또 굉장히 유명하고, 전라도는 홍어 삭힌 거 이렇게 그게 또 되게 다른 데서 잘 안 먹기도 하는데 거기는 되게 알아주죠. 저도 엄청 잘 먹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비빔밥도, 저는 비빔밥도 되게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닷가기 때문에 뭐 옥동 미역국, 뭐 오분짜기찌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지역에 따라서 음식이 굉장히 다르더라. 이거는 뭐를 말할까? 그 지역의 특성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지형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TV에서 굉장히 음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즐겨보시죠. 뭐 백종원 나와서 막 음식 가르쳐주고,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저는 TV 프로그램 잘은 모르지만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해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냉장고 통째로 들고 와서 막 뒤져보더만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삼시세끼 뭐 진짜 남자들끼리 음식 해먹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최보람 같은 경우 저 저걸 참 즐겨보는데, 최보람의 뭐 맛집 기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도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이거예요. 평택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 제가 이 뒤에 이제 뒤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음식들이 왜 TV에서 자꾸 나오느냐?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어요. 음식들이. 왜 그럴까요? 유행이라서. 맞습니다. 유행이라서. TV는 시청률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사람이 봐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유행이냐? 음식이 주는 어떤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옛날에는 음식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졌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해주셨고,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고, 논일하다가도 가지고 나와서 또 참을 또 먹었고, 뭐 음식만 하면 옆집 뭐 응답하라 1989 이런 데 보면은 막 옆집 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음식하면 항상 이 집 갖다 줘라, 저 집 갖다 줘라. 그러면 또 가면 빈손으로 오나요? 그 집에서 또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죠. 이런 정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현대의 생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누던, 요즘 유행하는 말이 혼밥, 혼술. 이 진짜 외로운 단어죠. 굉장히 이렇게 결핍의 증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음식에 대한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음식하면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마을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TV에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보게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즘 음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즘은 음식에 인문학을 붙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윤리학 이런 쪽에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 인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식이 어떤 거길래 도대체 그럴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제가 여러분들 배고프게 해드릴게요. 네. 음식은 안전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음식하면. 아까 우리가 음식하면 지역이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르고 친구가 떠오르고 마을 주민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음식하면 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전이 떠오르는, 함께 가요. 음식과 안전은. 우리가 막 불안한 곳에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음식은 안전한 곳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함께 갑니다. 사랑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은 한 그릇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죠. 집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밥 든든하다 그런데 아무리 사 먹는 음식은 나가서 먹어도 그냥 그때 배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기가 지더라. 그래서 집밥을 저도 집밥을 못 먹은 지가 다 오래돼가지고 엄마 집만 가면 막 2그릇 3그릇 먹습니다. 이게 음식이 이런 게 함께 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먹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먹고요. 엄마의 어떤 이런 저기를 촉각을 느끼면서 먹고요. 귀로도 먹습니다. 어떻게 귀로 먹어요? 음식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귀로 먹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잠을 자는데 엄마가 새벽에 이제 일을 나가셨어요. 장사를 가셨는데 아침 새벽에 엄마가 뭔가 음식을 딱 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잠자리에 누워서 딱 엄마의 그 도마질 소리를 듣습니다.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뭐가 나요? 보글보글 냄새가 다 들어오죠. 그걸 누워서 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구나.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왜 엄마들이 바빠요. 바빠서 아침에 밥도 안 먹이고 그냥 프레이크 해가지고 먹고 가. 아니면 주말에도 엄마들이 피곤하니까 같이 가족들 나가서 우리 외식할래? 다 외식하고. 이런 음식은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물론 한 번씩 옛날에 없이 살던 한 번씩 나가서 먹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음식보다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이런 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음식은 굉장히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이건 학문적으로의 음식입니다. 제가 오늘 음식학, 평택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요. 식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식욕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을 잃어간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나?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게 좋죠.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싫으면 싫은 사람하고는 먹기 싫죠. 음식은 정신적 작용도 함께 있습니다. 지역학으로서의 음식은 학문으로서 지역의 학문으로서의 음식은 어떤 것이냐?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을 떠올려 보면요, 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들을 재료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음식,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를 우리가 기록을 따져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재료들이 생산이 됐느냐, 그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그 주민들의 어떤 기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이걸 쪄서 먹느냐, 말려서 먹느냐, 볶아 먹느냐, 이런 것도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먹는 시기, 이 음식을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렇게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저장법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색깔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역사, 문화, 공동체에 따라서 이 음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거는 지역의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기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죠. 왜? 음식은 재료부터 먹는 방법부터 어떤 사람들하고 먹느냐, 우리가 먹고 나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의 특색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맛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안 하셨는데 이제 맛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여기서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택의 맛집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평택의 맛집. 냉면. 네, 냉면이 떠오르시죠. 고박사님, 그렇죠? 네. 평택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평택 사람 아니어도 누구나 아는 고박사냉면. 또 햄버거.
어디 햄버거가 생각이 나십니까? 미쓰리. 미쓰리 햄버거. 네, 미쓰리 햄버거도 유명하죠. 되게 평택 그 미쓰리 햄버거 뭐 먹으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유정 부대찌개. 유정통닭. 맞습니다. 그 유정통닭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먹어봤던 20몇 년 전에 먹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죠. 아, 네. 유정통닭. 제가 옛날에 통닭집을 한번 했는데 그거는 여기 빠졌습니다. 아쉽게. 그게 있었네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는 보통 뭐 몇십 년 된 것들이 되게 몇 대를 걸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네. 또 폐게닭. 네, 폐게닭. 폐게닭도 있죠. 평택에서만 먹을 수 있는 폐게닭. 폐게닭은 다른 지역에서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는지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평택에서만 뭘 먹을 수 있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도 있죠. 네, 체내집 부대찌개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평택의 맛집을 대부분 다 알아요. 맛집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도 아는 게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대를 잇는 맛집입니다. 그러면 이 대를 잇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를 잇는 맛집은 역사를 일단 오래 가졌죠. 역사를 오래 가졌다는 거는 그 시대별로 시대상을 다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유지됐다는 거는 고객들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고객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망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필요로 했느냐, 어떤 환경을 함께 겪어왔느냐가 대를 잇는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를 잇는 맛집을 우리가 연구해서 조사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지역의 환경이 나오죠.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맛집이 번성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었는가, 그 재료는 어떻게 구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학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건 이제 우리 전체 지역을 대를 잇는 맛집은 우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개인의 음식을 우리가 마을별로 취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의 진짜 살아온 생활상을 우리가 지역별로 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음식을 평택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역사는 역사만으로 끝나고요. 또 문화는 문화만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역사와 문화와 생활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택의 환경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철도, 굉장히 1905년도에 평택에 철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찍 철도가 건설이 된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로 평택 남부 지역이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철도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도 달라졌겠죠. 그렇죠? 맛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죠. 그죠?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근데 서부 지역에는 큰 맛집이 없어요. 왜? 거기는 좀 외적기도 하고 주로 평야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우리가 맛집도 없고 발굴도 못하고 굉장히, 근데 여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바다와 관련된 음식들이 아마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또 평야와 관련된 음식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전에 빨리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갑시다. 사진. 이거는 평택역 사진이에요. 자, 여기 저 끝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평택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서관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서정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정리, 이쪽으로 가면 서정리, 이쪽으로 가면 성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평택역입니다. 자, 여기는 서정리역이에요. 서정리역, 옛날 서정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철수 아버지, 영희 아버지 다 계시네요.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가고 있네요. 평택역에서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되게 잘생겼네요. 옛날 총각들. 학생들이에요. 요거는 1900, 아마 제가 계기로 61년인가? K55 근처, 근처 평택이에요. K55 송탄 쪽. 여기에 뭐 집 같은 것도 있고요. 거의 민둥산이죠. 조림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 다음
이거는 195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K6 그 안정리 인근에 부대가 세워질 때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52년. 52년, 네, 52년. 미군들도 거기에 있겠죠. 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니까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철도가 개설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택에.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 인문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더군요. 간혹 이제 숫자가 틀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1905년도에 아마 개통이 됐어요. 철도가. 그래서 철도 개통이 평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일단 철도가 교통이 편리해지면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충지로 경기 남부의 굉장히 중심지로 평택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다고요. 평택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최신 한국 실업 지침이라는 책에 일본인들이 쓴 책에 보면 평택은 일본인이 이주해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해 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예, 이건 제가 찾아본 자료입니다. 자, 상업이 발달하니까 나중에 이제 짜장면에 가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화교들이 상업을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주고 흔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평택에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동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먹듯이 굉장히 간단한 음식들,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짜장면, 냉면, 곰탕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우리 평택의 맛집이죠. 네. 철가방 있잖아요. 중국집의 철가방. 이게 한국 디자인 문화재단이 선정한 한국인을 대표하는 생활 속 디자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가방 기억나시죠?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 철가방을 썼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무 철가방? 못 보셨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나무 철가방부터 지금 이게 알루미늄으로 이게 쭉 변천을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앞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열게 되잖아요. 이게 뚜껑은 앞으로 여는 게 아니라 위에서 탁 닫아서 아무리 흔들려도 벗겨지지 않는 뚜껑. 그리고 이 뚜껑을 위로 딱 열면 음식을 칸칸이 넣을 수 있는 넣고 빼기 좋게 딱 한 칸이 나눠져 있는 이거 이런 것.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찌그러져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배고프시겠습니다. 저도 안 먹었습니다. 짜장면, 짬뽕. 자, 이거는 송탄 쪽의 태화로인 것 같아요. 제가 짜장면 취재만 3개월을 했어요. 평택의 짜장면이 90년이 됐는데 그 계보들을 잇느라고요. 평택의 짜장면 계보들을 이어보니 대부분 혈연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계보들을 오류를 다 잡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이때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취재한 거예요. 사진들도 제가 그때 다 받은 거라서 이건 짜장면집 내부고요. 자, 기억나시죠? 저 성냥가, 전화기, 뭐 뒤에 이렇게 진로 소주도 있고요. 뭐 이게 중국집의 홍태로. 네. 이 사진도 있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옛날 쌍흥원에서 쓰던 나무로 된 짜장면 배달 가방이에요. 이게 송탄면 지산리 776번지 이렇게 돼 있죠. 전화번호는 몇 번? 4번. 4번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4번인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통을 썼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지금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물론 없지만 지금 요 상태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지금도 쓰이고 있죠. 자, 90년 역사 짜장면. 제가 3개월을 취재한 짜장면. 짜장면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나 여러분들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 짜장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인천에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거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인천하고 이렇게 뱃길로 갈 수 있는 곳이 삼동성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막 발전을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한 집도 지어야 되고, 이 사람들 건물도 뭐 다른 것들 막 지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인부들도 직접 산동성을 데려와서 짓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음식도 함께 재료와 함께 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어떤 짜장면은 1905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산동성의 어떤 가정 요리식 음식이 바로 짜장면인데, 자장면과 짜장면은 다 표준어입니다. 네, 옛날에는 자장면이 표준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개 다 통용이 됩니다. 네, 저는 짜장면이 좋습니다. 네, 네. 산동성 가정식 짜장면이 지금은 좀 많이 변했죠. 우리 입맛에 많이 맞게 좀 발달했습니다.